지난 편에 보험 문제로 시승을 못하고 보내고 나도 바로 알아봤어. 와주시는 것도 황송한데 보험 변경에서 오는 불편함을 주고 싶진 않았고, 내가 아무 차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던 그렇게 하려고 알아봤지. 근데 없대. 대리운전할 거냐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없대. 그럼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수리하고 시운전 어떻게 하시냐, 그냥 조심히 하는 거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거 가능한 방법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 좀 줘. 그리고 뭐야 얘네, 같은 시간에 동시 구독했네. 단체 관람왔어? 1번, 2번, 4번 번호는 왜 붙이는 거지? 3번은 어디 갔고, 어디 맘카페에 내 영상이 돌았나? 뭐지?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M50i를 사기 전까지 나는 10여 년간 승용 디젤만 타왔어. 그 시작은 푸조 308 1.6이라는 차였고, 연비가 리터당 20km가 넘는 MCP 미션이 장착된 차였지. 덩치에 안 맞게 작은 차였지만 광활한 전면 유리로 시야도 좋았고, 골프와 여러 번 비교해봤으나 희소성 있고 연비가 더 좋다는 이유로 푸조를 선택했어. 이 차의 특징은 MCP 미션, 수동기어 기반의 오토 미션, 수동인 듯 수동 아니고 자동인 듯 자동 아닌, 변속 타이밍에 연료 공급을 차단하고 차가 알아서 클러치를 댔다 뗐다 해주는 조금 독특한 방식인데, 이게 기어 변속이 있을 때마다 충격이 상당해. 그나마 운전자는 변속 시마다 그 충격을 예상하기에 좀 덜한데, 옆이나 뒤에 탄 사람이 느끼는 변속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연히 잡은 택시가 총알 택시야. 근데 그 차가 수동기어인 거지. 그런데 마침 기사 아저씨가 아침에 와이프하고 싸우고 나오셨네. 그 기분 그대로 운전하고 있는 차를 타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라면 설명이 될까? 그래도 그 불편함들을 말도 안 되는 연비로 위안을 삼을 즈음에 기변병이 왔지. 골프를 시작하게 되면서였는데 내 차엔 골프백이 안 들어간다는 이유였어. 솔직히 말해서 그 차에 캐디백을 넣을 시도를 해본 적은 없어. 차를 바꾸고도 한참 뒤에 골프를 시작해서 난 지금도 몰라 그 차에 캐디백이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 당시 타고 있던 308의 그 주행 느낌도 적응이 되었기에 난 푸조 3008이라는 작은 SUV를 마음에 두고 다시 푸조 전시장을 방문했지. 그런데 왜 그랬을까? 당시 전시되어 있던 똥색 브라운색의 508을 보고 이 차다 싶었어. 저게 뭐가 그렇게 이뻤는지, 저 디자인이며 실내며, 저 가격에 뒷좌석 공조장치까지 2.0도 아닌 똑같은 1.6 MCP를 시승도 안 해보고 계약하고 왔어. 호구지세의 시작이었지. 나는 저 차를 6개월 타고 팔았어. 헤드룸이 없어. 시트 포지션 제일 낮춰도 머리가 천장에 닿아. 억지로 운전하려면 머리를 뒷창문까지 누워서 타던가 목이랑 등을 숙여서 타야만 했어. 내 거북목이 그때부터 된 건가? 그 불편함과 등의 통증. 구입 후 한 달 만에 중고시장에 내놨는데 업자에게 보내기엔 가격을 너무 후려쳐서 개인 간거래로 정리하는데 6개월 걸렸어. 뭐 어쨌든 그렇게 508을 정리하기로 할 쯤에 우연히 5 시리즈를 타보게 된 거야. 주변에 아시는 분이 528i라는 차를 타고 계셨는데 내가 조수석에 앉을 기회가 있었어. 1.6 MCP 미션을 타다가 5 시리즈를 타보니 신세계였던 거지. 정지선에서 신호 바꾸고 풀악셀을 하는 시연을 해줬는데, 이게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이땐 청룡열차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 타는 기분이 들면서 몸이 시트에 파묻히는 거야. 그 여파가 며칠간 갔어. 그냥 저걸로 바꿔야겠다 싶었지. 골프백도 여유있게 들어간대고, 난 5 시리즈와 동급 차량들이 어떤 차량들이 있나 공부하기 시작했고 시승하러 다니기 바빴어. 당시 내 리스트엔 아우디 A6,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같은 급의 독일 3사로 좁혀졌었어. 가격도 비슷했고 아마 지금도 저 급에선 세 종류를 많이 비교할 거야. 각각 시승을 두세 번씩은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알게 됐지. 당시 BM 5 시리즈는 강남 소나타라고 불리고 있다는 걸. 그만큼 너무 흔하다는 거였지. 난 골프 대신 308을 탔던 사람이잖아. 흔한 걸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520D를 샀어. 강남 소나타는 528i라고 하더라고. 어이가 없네 개새끼. 진짜 5 시리즈는 안 타고 싶었거든. 정말 너무 흔했고 그렇게 흔한 차를 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아우디엔 이상하게 정이 안 가서 일찍 패스했어. 사실 제일 갖고 싶었던 건 벤츠의 삼각별이었는데 차가 안 나가.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푸조 정도까지는 아닌데 당시 벤츠 모델들은 아우디 BM에 비해 확실히 초반 가속이 너무 느렸어. 악셀을 밟았는데 RPM만 치솟고 차가 안 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응이 좀 늦어. 이건 당시 벤츠의 AMG를 타봐도 그런 특성이 있었어. 훅발은 좋은데 초반이 없어. 영업사원도 그랬어.
벤츠는 그렇게 타는 겁니다. 예, 저는 안 탈게요. 이게 세팅값의 차이겠지만 당시 국산차는 스타트는 기가 막혔고 근데 그게 끝. 벤츠는 스타트는 답답한데 훗발이었고 지금의 벤츠는 BM 아우디처럼 초반부터 꾸준히 밀어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벤츠 감성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했나봐. 어쨌든 그렇게 나는 초반 가속이 좋은 차를 원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차는 528이 아니라 520D였어. 같은 2000cc 엔진에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기름값 차이만 생각했고 성능이 다르다는 걸 몰랐어. 난 당시에 제로백이란 것도 몰랐었으니까. 그 시트에 파묻히는 그 감성을 느껴보려 아무리 스포츠 플러스에 놓아도 그 느낌이 안 나오고 짐이 많아서인가 트렁크를 다 비우고 밟아봐도 이게 그 느낌이 안 나는 거라. 이것도 다른 차로 바꾸고 알았는데 찾아보니 528i 제로백이 6.2초 520D 7.9초. 에이, 나의 무지를 탓했지. 난 이때부터 출력에 대한 목마름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 순간 가속이 좋은 차를 한번 타봤다고 다 그런 출력을 원하지는 않을 테지만 난 그런 성향이었던 듯 싶어. 520D면 충분히 훌륭한 차였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됐어. 또 하나의 문제점, 내 키가 186인데 신체적 결함이 좀 있어. 앉은 키가 커. 지금은 살이 쪄서 티가 잘 안 나는데 목이랑 얼굴도 길어. 근데 또 유연성도 제로라서 숙이는 게 잘 안 돼. 차에 기어 들어갔다가 기어 나와. 네가 무슨 키가 2m도 아니고 뭔 헛소리냐 할 수 있겠는데 지난 영상들 본 사람들은 알겠지? 웬만한 승용차들 승하차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웃어. 시트 포지션을 항상 제일 낮게 내리고 살짝 뒤로 누워 운전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머리가 뒷창문 쪽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내 뒷좌석은 누가 앉을 수가 없었어. 승용 중에서도 헤드룸이 충분한 차가 있고 대형이지만 낮은 차가 있어. 907 시리즈는 헤드룸 공간이 푸조 508과 맞먹을 정도로 없어서 패스했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출력의 목마름과 낮은 차체를 핑계로 기변병이 왔는데 그때 내 눈에 들어왔던 건 투아렉이었어. 투아렉은 내 20대 때 드림카였어. 물론 V10 10기통 엔진에 1억이 훌쩍 넘던 저 모델이었지. 비행기를 끌던 광고가 유명했었고 전복 사고에도 찰과상만 입었다는 튼튼하고 안전한 차라는 인식이 있던 차였지. 말했듯이 폭스바겐의 주행 감성을 좋아해. 벤츠, BM, 아우디, 폭스바겐 각 브랜드마다 악셀링 감성이 미묘하게 달라. 왜 담배도 88, 디스, 아리랑, 오마샤립, 게토 이런 맛이 다 다르듯이. 그런데 내가 살 시점엔 더 이상 V10은 나오지 않고 있었고 V8마저도 직전에 단종돼서 V6 3000cc만 판매되고 있었어. 난 울며 겨자 먹기로 V6를 시승했는데 처음 느껴보는 3000cc의 주행 질감과 악셀링에 충분히 만족했어. 엔진의 정숙성은 난 지금도 폭스바겐이 제일 훌륭하다 생각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고속주행의 정숙성, 안정감 너무 행복했지. 그런데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어. 8년 전쯤이었을 거야. 차츰차츰 올라오던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였어. 사실 차를 정리할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마음을 다잡고 싶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 너무 오버해서 내 평생의 드림카도 일찍 타봤고 이제 그만 현실적인 차로 돌아가자 싶었어. 그렇게 투아렉을 정리했고 며칠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그래도 가족들 어디라도 가려면 차는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었고 쌍용에서 나온 티볼리라는 차가 잘 나왔다길래 매출 회복될 때까지 허리띠 졸라 매자는 마음으로 쌍용 자동차에 방문했고 나는 그날 530D를 계약하고 왔어. 너 도라이 정신병자지? 사연은 이랬어. 티볼리를 보고 이거다 했는데 근데 이게 옵션 좀 더 하고 하면 2천 중후반. 나는 이 가격이면 조금 더 보태서 골프는 어떨까 싶었지. 그 풀악셀을 하면 미사일 튕겨나가듯 달리는 그 느낌도 잊을 수 없었고 폭스바겐에 전화를 해봤더니 프로모션도 괜찮다는 거야. 나는 그 길로 달려가서 시승을 하고 그래 조금만 더 쓰자 마음을 굳히려는데 바로 맞은편에 BMW 전시장이 있었거든. 아는 딜러도 있고 하니 그래 나온 김에 인사도 할 겸 구경이나 하자. 골프를 살 거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 구경이나 가자. 그런데 지금 530D가 폭풍 할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마침 시승차도 있대. 아니 주력 모델도 아닐 텐데 530D를 시승차로 타봤지. 이거였어. 520D에서 20% 부족했던 그 출력이 메꿔진 거야. 제로백이 5.7초인가 투아렉보다 빠릿빠릿하게 나가는 거야. M 핸들과 M팩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외관. 나는 그렇게 정신 차리자고 투아렉을 팔았다는 것도 있고 520D에 승하차가 불편해서 팔았다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 그 엔진 빼고는 똑같다고도 할 수 있는 530D를 계약하고 말았어. 그렇게 돌아오면서 다짐했지. 그래 더 벌자. 인생 뭐 있어? 빠지게 열심히 하는 거야 라는 다짐을 하고 돌아왔어. 내가 이런 성향이야. 그 차가 원동력이 됐고 저 차를 계속 운전하고 싶어서도
계속 돌아다니는 일을 만들었고 열심히 일했어. 뭐 결과적으로도 당시 최고 매출도 이뤘었고. 그럼 이제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알겠지? 그래, 기변병이 시작됐어. 너는 안 되겠어. 너 그냥 좀 맞아야 돼. 아, 기어들었다 기어나오는 건 너무 불편한 거야. 이걸 알면서 내가 이걸 왜 또 샀을까? 시트 제일 낮게 세팅하고 뒤로 눕혀서 머리가 뒷창문까지 가 있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 핑계로 나는 새 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차가 무엇이고 내가 타야 하는 차가 무엇인지 확실해졌어. 신차적 결함으로 세단은 안 돼. SUV를 가야 했고 고출력이어야 했어. 그렇게 530D를 떠나보내기로 하고 나는 고성능 SUV를 찾아 헤맸어. 그러면 다시 어떤 브랜드들을 봤을지도 뻔한 거지. 시승 지옥이 펼쳐진 거야. 나름 차이점을 실시간 느끼기 위해 하루 날을 잡고 시승 예약을 해놓고 쭉 돌면서 시승을 했던 기억이 있어. 다시 느꼈지만 그 둔한 내가 차마다의 엑셀 페달링, 주행 감성, 핸들을 움직일 때마다의 그 휠 조향의 이질감, 서스펜션의 느낌 등 이상하리만큼 작은 차이점까지 느껴지니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 그리고 이때까지도 여전히 디젤의 토크만이 날 만족시켜줄 거라 생각했었고 기름값 자체도 비싼데 연비 효율도 안 좋은 가솔린을 탈 생각은 전혀 없었어. 포르쉐는 2017년 후반 카이엔 디젤을 단종시켰어. 역시나 포르쉐 패스. 벤츠의 GLE는 디젤로 그런 출력 모델이 없었어. 패스. 볼보 XC90 T8이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직발은 좋았으나 당시 충전할 곳이 없었고 아무리 전기가 밀어줘도 2000cc 엔진의 그 힘겨워하는 모습은 패스. 폭스바겐 그룹 투아렉은 4.2가 단종됐었기에 패스. Q7 신형 Q7이 디자인도 이뻤고 너무 궁금해서 시승해 봤는데 오 좋아.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그 덩치에 움직임도 너무 부드럽고 실내 디자인도 이뻤어. 아 이번엔 기필코 BM을 벗어나보자 했지. 나는 만두 파동 직후 남들은 만두를 기피할 때 난 더 자주 먹었어. 어떤 만두 회사든 그 직후엔 더 신경 써서 위생적으로 만들 거란 생각에서였지. 디젤 게이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 내내 칭찬 일색인 나를 보며 즐거워하는 딜러의 표정 아직도 기억나. 그렇게 시승 코스를 돌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본네트에서 연기가. 나의 불안한 눈빛과 그걸 바라보는 딜러의 더 불안한 눈빛과 시승 중단. 나중에도 어떤 결함이었는지 듣지는 못했어. 다른 차를 고를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시승해본 게 X5야. 중간에 생략됐는데 320D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 이게 진짜 돈지랄이었고 뭐 말할 것도 없어서 패스. M50D는 시승차가 없었고 할 수 없이 X5 30D를 시승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느낌으로 달릴지도 알고 있었고 예상 그대로였어. 기본형 자체로도 당연히 좋은 차였지만 530D를 타다 왔으니 시야가 조금 좋다는 거 말고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 그냥 조금 크고 둔해진 530D, 조금 굼뜬 느낌이 바로 느껴졌었고 M&들도 아니었고 실내도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도배된 느낌에 감성도 영. 난 노라고 했고 그렇게 그냥 저 급들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벤츠 딜러분이 GLC 43AMG가 원하는 느낌일 거다. 시승차가 들어왔으니 와봐라. 연락이 와서 타봤는데 와 신형으로 바뀐 실내도 너무 이쁘고 배기음이 싫어. 어우 시끄러. 난 이번 생에 벤츠하고 인연이 없구나 했어. 그쯤에 BM 딜러분이 연락이 왔고 M50D를 섭외했다는 거야. 타봤지. 끝난 거지 뭐. 타봤다니까. 이건 530D와 비할 게 아니야. 저 덩치를 이렇게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말이 안 됐어. 좀 더 빠릿빠릿한 움직임, 고속주행 안정성, 고속주행 시에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도 이 모든 게 530D에 비해서도 압승이라고 할 수 있었어. 다른 차를 볼 이유는 없었어. 저걸 살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됐는데 난 그 높은 가격 때문에 좀 오래 망설였어. 그러던 차에 입항되어 있던 몇 대 안 남은 물량 다 나가기 시작했고 딜러가 그랬어. 올해 마지막 물량이래. 에이 수입차 한두 번 타보나 저런 말로 선뜻 계약하는 아마추어인 줄 아나? 난 다음날 바로 주문을 했어.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계약됐대. 그리고 진짜 입항은 되지 않았고 계약 취소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 뭐 그래서 기다리만 했어. 일주일 후쯤 취소차가 났다는데 스페이스 그레이가 나왔네. 난 쿨하게 거절했어. 뭐 또 나오겠지 싶었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화이트가 나왔네. 그리고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나에게 왔어. 그래서 처음으로 5년이나 탄 차가 나타난 거야. 내가 탈 수 있는 수준에서 이거 이상 없었으니까.
아주 잘 탔고 우리 가족의 발이 되어줬고 떠나보낼 때 짠하기까지 하더라고. 지금 좋은 주인 만나서 여전히 잘 달리고 있겠지. 여기가 지난 12년간의 내 자동차 이야기야. 다음 편은 일단 다시 시승 리뷰로 돌아올게. 또 자동차지만 카테고리를 바꾸려는 시도는 계속될 거야. 그럼 이만.